안녕하세요, 몬스터 여러분. 웹3 전반에 걸친 최신 뉴스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 방송 일렉트릭 밀크의 생스토어 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저희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죠. 특히 저희 그 애청자분들의 닉네임 몬스터가 생겨서 더 뭔가 인사말이 한층 경쾌해지고 또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렉트릭 몬스터님. 네. 일렉몬? 일몬? 그쵸. 또 저희 일렉트릭 밀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디스코드에도 넘쳐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힘을 내서 한 주간 또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도 준비를 해 봤는데 네네. 원익님 소식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계속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최근에 벌어진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서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음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되게 고심을 해서 골라서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심한 오늘의 아이템 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짧게 이야기를 드려서 "과학도 이제는 웹3다."라는 어허. 주제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디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이 디파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이미 많이 성장한 그리고 보시는 기업 중에는 쇠락한 기업도 이미 있지만 정말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파이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네. 디파이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말의 뜻이 사실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와 이제 파이낸스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웹3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탈중앙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 특히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및 트랜잭션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웹3 상에서의 디파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웹3의 탈중앙화 컨셉이 이러한 디파이낸스뿐 아니라 NFT 혹은 다오처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탈중앙화의 가치를 과학, 즉 사이언스에 접목시킨 것을 디사이언스 혹은 줄여서 디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 바로 이 디사이의 개념과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네. 이미지 이거 내려 주셔도 돼요.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예예. 내려 주셔도 됩니다, 이미지를. 네. 그래서 우선 탈중앙화된 이 디사인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활용 방식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이들이 이 웹3가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적인 접근법과 이러한 부분이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과학의 네네. 영역에서도 특히 이 리서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협업과 활용을 이 오픈 소스적인 접근법과 웹3의 네트워크가 어 대단히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잠깐 이미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이게 뭐 오픈 소스라고 하면 나오는 키워드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공유하거나 그 해결책 자체를 공유해서 뭔가 결과를 함께 내는 이러한 다양한 협업의 형태를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 이 오픈 소스적인 접근법은 웹3에서 대단히 이미 대중화된 접근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과학자들이 탈중앙화된 또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활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의 결과를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존의 풀 수준을 넘어서는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디센트럴라이즈드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컴퓨팅 능력 자체도 디센트럴라이즈를 통해서 쉐어하면서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속도 혹은 파워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웹3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지적 자본의 소유권을 기존에는 뭐 대형 기업이나 플랫폼이 이를 독점했다면 연구자들, 이 과학의 연구자들 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보장을 받고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도 얻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DeSci의 기본 개념이고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이런 오픈 소스 되게 많이 잘 활용하시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이렇게 뭐 GitHub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예. 기본적으로 그 웹2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오픈 소스는 대단히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오픈 소스적인 접근법은 이 협업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인 우리 웹3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 커뮤니티 혹은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이 과학의 영역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DeSci가 아니겠느냐 하는 접근인 것이죠. 네네. 네. 근데 물론 이러한 여전히 우리 모두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동의하는 바인데, 태동기에 있는 이 웹3 기술에 의문을 가지거나 보안에 관해서도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웹3도 좋고 블록체인도 좋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조직에게 그런 부분들을 일임하거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여전히 계세요. 과학 쪽도 음.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보안의 측면에서도 개인 혹은 기관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보다 이 교차 검증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음. 어떠한 또 어떠한 주장이나 그 팩트에 관해서 동의를 하는 것도,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파티들이 동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명백한 음. 사실조차도. 그런데 네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은 어떠한 사실 혹은 합의된 사항,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교차 검증 혹은 타임스탬프 등을 활용해서 확실한 이 데이터가 true or false인지에 대한 검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의 존재는 과학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이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쌓은 업적 위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그 업적들이 내가 하나의 업적을 이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룬 업적 위에 또 다른 업적이 생기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업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과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의 투명한 보관 와 열람, 검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킨다면 데이터의 의도적인 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물론 여전히 그 데이터를 이제 오염시키려는 시도 혹은 해킹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더 뛰어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자체가 이 보안성을 발전시키는 거에 인센티브를 두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한 데이터 보관 및 전달이 가능한,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우리는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웹3를 통한 신뢰도 높은 과학적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은 더 많은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초석이 될 수가 있고, 과학적인 실험 혹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때 혹은 다오 조직을 통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 또한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혹시 좀 이렇게 예시로 들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 되게 재밌는 네. 개념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딱 준비를 해 왔어요. 그래서 아. 네네. 우리가 DeSci라는 개념이 이렇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과 가능성이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DeSci 관련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첫 어. 번째가 이 랩다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음. 이미지인데요. 네네. 이곳은 기본적으로 웻 혹은 드라이 랩의 오픈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미지 다음 거 한 번만 보여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가 평소에 같이 많이 일하는 분들이 드라이 랩 쪽에 속해 계신 리서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익숙한 네네. 개념이긴 한데요. 간략하게 음. 제가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이해한 결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웹랩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실험을 실행하는 음. 생화학 관련 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드라이 랩은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혹은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모델 혹은 시뮬레이션 등을 돌리는 이 컴퓨터 관련 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음. 느낌이 오시죠? 이제 웹 랩은 바이오 관련된 생체 관련된 약간 거니까. 뭔가 수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분이 좀 있어서 오해시고 예. 이 컴퓨터는 뭐 물속에 담그면 다 고장 나잖아요. 그냥 말라야 되는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거는 이 드라이 이름을 랩이라고. 잘 지었네요. 딱 아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게. 맞아요, 맞아요. 저 예. 용어를. 예. 근데 이 랩다오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다오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 모두의 랩에 필요한 툴, 팀, 그리고 펀딩 리소스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네네. 뭐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팀들이 이미 속해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은 오르가나이제이션들이 이 다오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회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회사는 몰리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음. 그 분자죠. 우리가 그 아톰, 그 원자, 그 원자들이 합쳐진 게 분자잖아요. 그다음에 이 네네네. 오르가니즘이고 유기체. 근데 이 분자 구조 의 이름을 딴 몰리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곳은 이 펀딩을 받거나 얼리 스테이지 바이오 파마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을 돕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미 뭐 엄청나게 뭐 established 그러니까 완전 갖춰진 이런 것보다 early stage를 좀 돕고자 하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인데 다 그 여기서 그 아카데미아나 연구기관의 펀딩을 이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IP를 재미난 게 NFT화 시켜요. 그래서 아. 네. 이거를 연구를 한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들 이 참여자들이죠. 중요 멤버들이 이 NFT화 시켜진 IP를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치 자체를 지적 재산권에. 어. 네.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인가요? 그 그렇죠. IP 만든 NFT를? 사람들이 발행을 음. 해서 펀딩을 할 네네.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음. 있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장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이러한 IP의 로열티나 그리고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 웹3의 탈중앙화된 접근법이 적용된 디사인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과학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웹3의 한 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디사인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몇 가지 회사 한번 소개를 해 어. 드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개념 같아요. 그 크리스 딕슨이라고 그 이제 A16Z 음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했던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 백과사전이 있고 그다음에 쪼끔 후에 나온 위키피디아를 비교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시에 그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엄청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쓴 글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협업 그리고 음. 오픈된 거, 열린 생태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이게 음. 아무래도 한 기업이 계속 이런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여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더 사실은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 작업이. 어찌 됐든 그런 사례를 비교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웹3도 그런 오픈 생태계를 되게 추구하고 뭔가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활용 범위가 그냥 이제 뭐 투자나 이런 쪽 말고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이 과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게 대단히 반가웠는데요. 그 이유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뭐 이러한 상업적인 활동에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 원천 기술을 또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가령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혹은 네네네. 뭐 기후 변화를 이제 해결을 한다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리서치들이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거나 또 펀딩을 받을 수 있거나 또 NFT화 된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가령 이 NFT화 된다라는 측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아트워크 혹은 뭐 유틸리티 베이스로만 생각했던 NFT의 오우닝 혹은 인베스트먼트를 이러한 실질적인 IP로 연관을 시키면서 대중에게서 펀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고 대중들이 이러한 원천 IP에 대한 소유권을 또 가지면 상업적으로 그들이 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이 DeSci라는 것이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사실 펀딩이 제대로 안 돼서 연구가 어려운 분야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쵸. 이렇게 예 새로운 방식의 또 펀딩을 도입할 수가 있으니까 NFT나 뭐 다오나 이런 툴을 활용해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그래서 저희가 원익님이나 저나 웹3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재미난 아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그렇죠. 하고 발전하고. 계속 이제 뭐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음.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 그리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것만 해도 재밌고. 그래서 계속 좀 앞으로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또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저희 음. 구독자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공감도 나누고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또 뭐 쉐어해 주실 것들은 있으시면 쉐어해 주셔도 좋고 이런 좀 생태계가 계속 발전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 맞아요. 일렉트릭 밀크 생태계도. 저희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원익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재미난 거 찾아왔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요. 약간 이런 개념이고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분명.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같이 배워 나가면서 또 함께 배워 나가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일렉트릭 몬스터와 일렉트릭 밀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원익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또 다음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한번 일렉트릭 밀크 방송 때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력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와인 온라인 커머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전략을 제공하는 뭐 디지털 에이전시 회사 요런 것들을 해서 키워서 큰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인물이 NFT 비즈니스에도 일찌감치 진출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게리 베이너척의 B를 따서 B 프렌즈라는 NFT 컬렉션을 이제 론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이 비프렌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크립토 펀드 A16G로부터 $5,000,000를 유치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기사를 제가 아티클을 이제 스크랩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어 NFT 캐릭터를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좀 빌드아웃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IP를 좀 더 개발하겠다. 요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 소식을 가져온 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크립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투자자분들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NFT 프로젝트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에 비해서 의외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VC들이 NFT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되게 관심 있게 보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음.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쪼끔 레이어 1 그런 이제 아예 이제 인프라든지 아니면 툴 같은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어 이 NFT 프로젝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NFT 프로젝트 투자 트렌드를 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 요 그 소식을 계기로. 그래서 요 음.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너무 혹시 좋네요. 상희님 너무 좋네요. 네네. 상희님 혹시 NFT 투자 유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어 NFT NFT 자체에 프로젝트가 투자를 대해서요? 받았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VC들이 NFT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뭐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VC들이 이런 트렌드에 어 유난히 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어떻게 어. 보면. 네. 네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왜냐하면은 상희님도 또 디자이너시고 그러니까 이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브랜드로 디벨롭하고 이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이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요런 거를 좀 미리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VC들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손에 잡히는 요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몇 가지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많지가 않고 제가 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뭐 가장 성공한 PFP NFT 프로젝트를 평가받는 이제 BAYC 운영사 유가랩스가 이게 4억 5천만 달러 투자 받았는데 이게 5,9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올해 3 월이에요. 그러니까 BAYC BAYC 그렇게 얘기하는데 BAYC 투자 받은 게 올해 3 월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이 가장 음. 유명하다는 프로젝트도 불과 몇 개월 전에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저 제가 준비한 게 두들스인데 두들스도 이제 뭐 레딧 공동 창업자죠. 그래서 알렉시스 오웬이언이 하는 이제 VC가 있는데 776 거든요. 여기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것도 6 월이었어요. 올해 6 월. 음. 이것도 정말 최근의 일인 거고요. 그 외로는 뭐 이제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픈 뭐 이런 회사들이 투자 받은 사례가 있고 음 그 클로넥스라고 그 클로넥스 제작사의 아티팩트 저희가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일렉트릭 음. 밀크 방송 때 뭐 나이키에 인수된 사례가 있죠. 투자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투자 유치 사례에서 뭔가 한 가지 공통점 그러니까 뭔가 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 그게 뭘까요? 어 일단 하나는요.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에 안전빵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느낌이 적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 이쪽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진출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어 시그니처 아이템들이 좀 있는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가령 뭐 아리팩트 어 같은 경우는 PFP뿐만 아니라 패션 쪽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잘하고 있고 그게 메타버스에 대단히 잘 융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게임이랑 메타버스 요 키워드로 좁혀질 것 같아요. 게임이랑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음. IP를 확보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BAYC도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상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더사이드 메타버스 지금 구축 중이잖아요. 그 그쵸. 두들스도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확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음. 어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언급드린 스테픈 자체가 이제 M2E, P2E 게임으로 이제 출발한 거니까 여기도 그런 뭔가 tangible한 것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받은 거고 그리고 클로넥스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환경 구축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게 지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비프렌즈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어떤 고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비프렌즈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비프렌즈를 사실은 유명한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네네. 그전에 저 요거 하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메타버스란 게임이 이제 그 VC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희님이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뭐 저희들의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좀 있긴 해요. 그게 음. 요 데이터거든요. 요게 무슨 데이터냐면은 어 그 뎁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들 중에 사용자들이 제일 많은 앱이 뭔지를 지금 이게 순서를 매겨 놓은 어떤 그런 장표입니다. 이게 뎁 음. 레이더라는 데서 이제 어 뽑아낸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있잖아요. 유저 수 네. 옆에 보시면 유저 수가 있거든요. 10개 중에 7개가 메타버스나 게임입니다. 그 음. 나머지는 디파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엑시 인피니티 다 아시잖아요. 엑시 인피니티 NFT로 이제 NFT PT 게임이고 여기 파리 업랜드 이것도 메타버스고요. 음. 솔라나 기반 기 요것도 7위 요것도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파머스 월드는 게임이고요. 스플린터 랜드도 게임입니다. 어 에일리언 월드는 메타버스고 이런 식으로 7개가 다 메타버스 아니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뭔가 데이터로도 VC들이 보기에는 유저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저들이 많고 이게 트래픽이 나오고 계속 뭔가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PFP가 너무 좋고 아트가 좋은데 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냥 음. 내가 이거 좋아서 샀는데 그냥 보관하고 보유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뭘 자꾸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용자들을 계속 이제 뭔가 인발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생태계를 만드는 NFT 프로젝트를 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래서 요게 확실히 뭔가 하나의 음. 그 지표로 딱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게임과 메타버스가 현재까지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 확실하게 나오는 공간들이죠. 예. 그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음. 이런 것도 있으면은 '투자를 해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VC들도 이제 근거가 음. 있어야 되니까 투자 근거가.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빅프렌즈를 좀 더 보자. 빅프렌즈도 투자를 받았으니까 음. '얘네도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떤 어 궁금증에서 이제 알아본 건데 요렇게 돼 있어요. 빅프렌즈 어 요게 이제 그림들을 이제 각 캐릭터가 이제 NFT가 40 개씩 있습니다. 네. 40 개씩 있고 캐릭터 종류가 268 개거든요. 음. 그래서 총 NFT가 1255 개. 음. 음. 이 게리 베이너척이 쉬는 시간에 매직으로 대충 그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쵸. 거의 기술주의인데. 진짜예요? 네. 어. 본인이 다 그렸대요, 본인이. 음음. 보 그래서 네. 뭐 사인펜으로 막 그린 거죠, 사인펜으로. 음. 끄적끄적끄적.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은 '아 네. 이게 IP로 뭐를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이게 그래서 이 빅프렌즈가 좀 재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빅프렌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빅프렌즈도 그냥 단순한 NFT, PFP NFT였고 유틸리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제일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게리 베이너척이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네. 비콘이라고. 그 네네. 비콘에 3 년간 참석할 수 있는 약간 음. 입장권 같은 거를 줬어요.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일종의 콘서트 티켓 음. 그다음에 커뮤니티 접속 권한 이게 이 NFT의 유틸리티였던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뭐 게리가 유명인이긴 하지만 뭐 사실 미술계에서 활동한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어 상희님이 또 디자이너시니까 또 이제 그림을 또 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텐데 이게 뭐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둔 NFT 프로젝트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맞고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촬영 시점으로 바닥 가격이 한 6.96 정도 6.96 이더리움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음. 인제
$12,00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만 1,600만 원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그것도 비싼 거 되게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음. 비싼 컨퍼런스들이,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단히 비싼 비즈니스 컨퍼런스들이 몇천 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거 3번 참석하는데 1,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음. 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유틸리티적 가능성과 그 멤버십에 대한 밸류를 셀링하는 거지, 이 아트는 제가 볼 때 가치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아니면 아 안 본 눈 삽니다. 거의 그 수준 아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깐요. 그래서 음. 그게 좀 재밌거든요. 이거를 정말 어디 뭐 벽에 걸어 놓을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본 눈 삽니다.'가 되게 맞는 어떤 작품일 것 같은데 음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이 VFriends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음. 시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V콘에 대한 어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온 거고요. 요런 이제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Friends가 시리즈 2 컬렉션을 론칭을 했습니다. 이게 음. 올해였거든요. 올해 4 월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눈에 띄는 키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Compete and Collect? 예. 컴피트 앤 컬렉트. 근데 고것도 고게 그 게임 플레이 방식이고 네네네. 아, 게임 카드랑 결과적으로 예. 트레이딩 예. 카드.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 보시면은 비프렌즈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돼 있는데 어 결국에는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음. 비프렌즈도 그래서 어 올해 4 월에 발행했는데 카드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NFT도. 55,055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평균적으로 요즘에 뭐 10,000개 뭐 많아야 10,000개인데 55,000 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와. 시리즈 2를 예.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55,000 개를 하고 이 이제 캐릭터 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뭐 시리즈 1을 그 NFT를 가지고 있었던 홀더는 클레임하면은 인제 2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홀더가 아닌 분들도 40,000 개가 더 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민팅을 해서 참여해서 살 수 있었고 지금 오픈시에서 2차 거래 가능하고 당연히. 음음음. 그래서 요게 카드 게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카드 게임 어떻게 할까?' 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음. 플레이어 2 명이 시간 제한이 있고요. 타임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점수가 높은 카드를 내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 캐릭터 마다 이렇게 희귀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점수로 표시를 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5 장의 카드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패가 뭔지 모르니까 한 장씩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점수가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 거를 다 가져온다는 고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음음. 예. 결국에는 뭐 이제 지면은 그냥 카드 5 장을 다 그냥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렇게 좀 심플한 게임. 요 그림 보이시죠? 요런 캐릭터들이 있고 예. 네네. 디자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시즌 1 보다는 좀 발전이 됐죠 확실히. 시즌 1은 음. 정말 그냥 끄적끄적 땡펜으로 본인이 그린 건데 그나마 네네.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랑 네.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했다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게 뭐 기본 뭐 그 뭐 스태미나 이런 점수들이 있고 고거 3 개를 합쳐 가지고 왼쪽에 하얀 원에 이제 점수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희귀도가 더해져 가지고 빨간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점수가 그 토탈 점수입니다. 그래서 뭐 200 몇 점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서 5 장을 내는 거예요. 네. 요게 제일 점수 높은 카드라고 하고요. 음. 네. 25가 제일 점수가 높은 점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네네. '아 이게 재밌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카드 게임 이거 재밌을까?' 모르겠어요. 플레이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만 이 정보만 가지고는 특별히 두드러진 재미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데 한 가지 그냥 뭐 좀 예측이 가능한 거는 좀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게임 음. 룰이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정말 컬렉트한 다음에 컴피트하는 거거든요. 내가 음. 카드를 모은 다음에 높은 점수 있으면은 그냥 경쟁해서 이기면은 내가 이기는 거니까 복잡하게 머리 굴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런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게임 NFT 이제 투자 유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을 하는 시도가 나온다. 고게 좀 네네. 포인트다. 고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투자 어 방식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적으로도 유저들의 이러한 액티브 유저 숫자도 보이고 활동들이 보이고 숫자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게임을 만든다고 해도 어 이 NFT 게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확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맞습니다. 재밌어야지 그 NFT 게임도 성공적인 거지. 그러니까 NFT 게임이기 이전에 게임 자체의 완성도가 중요한 건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는 브랜드들 NFT들은 계속해서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제 좀 사랑받는 IP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BAYC 같은 IP들은 지금 가지고 싶어 하는 IP가 된 거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그리고 뭐 두들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 IP를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1 차적으로는 끌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핵심은 사실은 게임이 재미겠죠. 게임성이 되게 중요할 거고 상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랑받는 IP를 만든다고 해도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어 또 어렵겠죠.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일반 홀더들, 일반 컬렉터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어떤 NFT를 쪼끔 이제 내가 요걸로 좀 투자적인 성격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이런 이제 이 IP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음. 고런 것들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이제 블루칩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외부 투자도 받고 기관 투자도 받고 결국엔 롱런하다 보니까 아닌 것들은 사실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맞아요. 이제 쉽게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돈이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런 것들도 쪼끔 참고를 하시면은 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제 음.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한 부분은 뭐냐면 NFT가 반드시 게임과 메타버스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뭐 가령 IP 비즈니스가 돼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웹툰이라든지 TV 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이미 존재하고 그렇게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예.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공식처럼 NFT니까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되고 메타버스를 무조건 해야 돼로 나가면은 막상 그 메타버스 다 빌드업했는데 그 공간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이러면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쉽진 않아요.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걸 우리가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NFT 씬, 그 웹3 씬이 아직도 너무 초기다. 제가 아까 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BAYC 지금 투자 받은 지 몇 개월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지금 NFT 프로젝트가 되게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NFT를 가지고 어떤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NFT를 가지고 어떤 좀 베네핏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게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아직은 얼리 음음.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되게 다양한 상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IP 활용한 뭐 TV 제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런 것들을 쪼끔 재밌게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와 이런 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네, 웹3에서.' 공부도 하시고 재미도 얻고 또 이렇게 잘 투자하셔 가지고 뭐 수익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맞아요, 요런 맞아요. 것들을 골고루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시면서 음. 이 트렌드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VC 분들도 조금 진취적인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Think outside of the box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음. 우리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안 해. 시장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해.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형식의 새로운 어쨌든 이제 웹3나 NFT가 새로운 영역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뭔가 풀어나가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뭔가 한 섹터를 무조건 장악해야 된다는 건 웹2적인 발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자체도 여전히 웹2식으로 하시면 웹3에는 좋은 콘텐츠, 웹3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얘네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음. 피보팅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도 주고 뭐 이끌어도 주고 하는 그런 어 곳들이 생기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네. 그 투자자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아마 그런 투자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음. 이제 뻔한 공식대로 투자하면은 또 새로운 기회를 오히려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크립토 VC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생긴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생기면은 더 밀크 방송을 보신 걸로 저희 네네. 일렉트릭 밀크 방송을 보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도 준비해 온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확 갔어요. 어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저희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되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탁 임팩트 있게 오늘처럼 전달을 해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다음 방송에도 저희가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님들. 네. 뭐 원익 네. 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그 요즘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별명을 몬스터로 지어 드렸으니까 정말 항상 이렇게 원기가 충만하신 충천 고런 이제 일주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